자, 오늘 할 수업은 서경별곡이야. 자, 작가미상의 서경별곡인데,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의 한 장르, 그러니까 고려가요로는 한 장르의 한 작품이야. 그러면 고려가요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그럼 고려가요라는 장르, 이 장르를 갖다가 다른 말로 고려소교라고 해. 또 다른 말로 이걸 줄여서 여요. 그럼 고려소교 또는 여요라고 하는 작품 안에 가실이라는 작품도 있고, 서경별곡도 있고, 동동도 있고, 자,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고려가요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 가실이도 있고, 서경별곡도 있고, 뭐 동동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노래로 들어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서경별곡을 위해서는 이 고려가요의 장르의 특징을 첫 번째로 알아야 돼. 고려가요는 3분 후평이라고 외우셔야 돼. 자, 내가 지금 하는 건 딱 한 번 첫 번째 거야. 고려가요는 3분 후평. 자, 우리가 3분 카레 이런 것처럼 3분 후평을 외우시면 돼. 그러면 삼음보에다가 분절체에다가 후렴구가 있어. 그리고 고려가요는 평미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진솔 소박해. 평미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삼음보는 음의 걸음이라서 예를 들어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면 아리랑이 삼음보거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삼음보야. 그래서 우리가 삼음보나 사음보를 민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한 음보는 2글자에서 7글자를 넘지 못해. 그러니까 2글자에서 7글자인 삼음보를 취하고 있고, 분절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노래였으니까 1절, 2절, 3절, 4절. 그래서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분절체라고 하는데, 이걸 시로 인식을 하면 분연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걸 글로 인식하면 분장체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절, 연, 장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분절체, 분연체, 분장체. 그리고 후렴구가 있어. 후렴구가 각 절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야. 후렴구가. 그리고 평미이 썼기 때문에 진솔하고 소박해. 그럼 고려가요와 쌍벽을 이루는, 도대체 얘는 평민의 노래였다면 만약에 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귀족들이 적은 문학 장르가 경기체가야. 경기체가 중에서 가장 최초의 경기체가라고 하는 건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한림별곡. 원춘문 인노시 공로사륙 니정원 디나님 상운주필 중기대책 광군견의 랑경시부 위시험장의 경치 어떠합니까? 그 다음에 8장 같은 경우에는 한림별곡의 당당당 당추자 조엽남기 홍실롱그리 매우이다 혁오시라 미루시라 정쇼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지금 내가 빨리 읊은 건 한림별곡에 관련된 거야. 얘는 경기체가 소속이고, 지금 우리가 배울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분 후 양이야. 똑같아. 삼음보에다가 한 음보는 2글자에서 7글자를 못 넣는다 그랬어.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그리고 얘는 양반이 썼어. 그러니까 얘는 3분 후 양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양반은 그렇게 진솔하고 소박하기보다는 자기과시나 풍류, 유흥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야. 유흥, 풍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고려가요가 3분 후평.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3분 후 양, 경기체가가 있을 뿐이야. 자, 이렇게 먼저 알아두고 계셔. 3분 후평. 그러면 김영 너는 나한테 뭘 가르쳐줬냐? 라고 얘기하면 서경별곡의 장르가 뭐냐? 그걸 한마디 한 거야. 그럼 서경별곡의 장르는 고려가요야. 그리고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 여요, 또 다른 말로 소교라고 얘기를 해. 이름이 많아.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인 3분 후평을 누구도 갖고 있다고?
서경별곡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평민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진솔, 소박.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될 게 뭐냐. 이게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거였다면 두 번째로 외워야 될 것은 후렴구에 관련된 걸 미리 정리하고 지나갈게. 후렴구에 관련된 거. 서경별곡에도 후렴구가 있어. 가시리에도 후렴구가 있거든. 자, 그럼 서경별곡은 위 드워렁셩 다롱들이 자, 이런 말을 쓰게 될 텐데 자, 그 후렴구의 특징을 미리 기억하고 갈게. 자, 이렇게 외울 거야. 주운 연통. 뭐 가다가 뭔가를 주운 연통같이 연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돼. 반유비흥. 자, 이렇게 먼저 외워주고 후렴구를 갈게. 주운 연통 반유비흥. 자, 우선은 주제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후렴구는 주제와 하등의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시의 정서, 즉 감정이 주제라고 한다면 자, 고려가의 후렴구는 주제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창작자가 한 명이 아니야. 창작자가 여러 명이야. 창작자가 다수일 거야. 그러니까 이별 노래라 하는 노래 성질을 갖고 있는 이별 노래, 슬픔의 노래라 할지라도 창작자가 다수야. 그 얘기는 궁중음악으로 연주가 되면서 창작자들이 거기다가 내용을 흥에 겨운 걸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만약에 즉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이별을 안 하겠다. 이별에 관련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후렴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이 나. 그건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면서 가감된 거야.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면서 뭐 한 거라고? 가감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후렴구의 특징은 주제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창작자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보통 시가 감정을 노래하니까 얜 창작자가 다수라는 거야. 그리고 궁중음악으로 연주하면서 가감되다 보니까 이별 노래에도 궁중의 흥함을 나타내려고 밝은 걸 넣은 거야.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뭐 이런 노래가 들어있어. 사실 뭐 노래는 뭐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서경별곡도 마찬가지거든. 슬픔의 노래인데 주제하고 상관없는 후렴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잠깐만 가려볼게. 창작자가 다수고요. 그리고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면서 가감됐어요. 가감은 더해지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빼지기도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운율이 느껴져.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거지. 운율은 리듬감이야. 그래서 리듬감이 느껴져. 그 다음에 연마다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연구분. 한연. 즉 아까 절구분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노래로 말하면 우리가 절이 아니야. 절이고 시로 말하면 연이겠지. 그래서 연구분.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요. 왜? 계속 들어가거든. 그리고 반복법이야. 주로 유음하고 비음을 많이 사용해. 유음에는 뭐고? 리을. 비음에는 어머니. 그리고 흥을 돋운다. 자, 그래서 지금 김영 네가 가르쳐준 게 뭔데? 고려가의 특징이 3분 후평이라고 하는 것과 후렴구를 미리 외워두고 가는 게 나아. 주운 연통 반유비흥. 주제와 하등의 상관이 없고요. 운율을 느끼게 하고요. 연마다 구분할 거고 통일성이 있고 반복법이고 유음, 비음, 흥을 돋운다. 그래서 위 두어렁성 다롱들이 그걸 보게 될 거야. 자, 가리고 한번 얘기해 볼게. 고려가의 특징이 뭡니까? 3분 후평,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그리고 평민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진솔소박해.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작품에는 경기체가가 있어. 경기체가도 장르의 이름이야. 그 안에 한림별곡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자, 주운연통 반유비흥, 주운연통 반유비흥. 그래서 외운 게 3분 후평, 외운 게 주운연통 반유비흥이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시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시를 먼저 딱 보는 순간, 자, 뒷페이지. 자, 너희는 이거를 학원에서 올려놓은 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학원에 와서 받아가셔도 상관없어. 자, 이게 14연으로 이루어진 글이야. 이게 토탈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1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연이니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어? 하나의 절이 끝나면, 즉 1절이 끝나면 후렴구 하나가 들어가서 연구분,
다른 말로 하면 절 구분을 한다 그랬어. 자, 여기에 보면 나와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자, 이렇게 나올 거야. 물론 나는 이걸 한 번만 하고 지나갈 거야. 왜? 계속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냥 단 한 번에 끝내자. 주운연통, 반유비, 흥. 이렇게 끝내시면 돼. 주운연통, 반유비, 흥. 이렇게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김영, 이 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여줄까? 화면에서. 자, 서경이 아질강. 자, 여기에 김영은 후렴구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 내가 여기 핑크 칠한 게 다 후렴구야. 이렇게 핑크를 칠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후렴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김영 후렴구를 몇 번을 칠해야 될까? 14연이니까 모두 14번을 칠하겠네. 맞아. 14연이니까 모두 14번을 칠할 거야. 자, 14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후렴구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질가라는 말. 이 아질가는 반복이기 때문에 여음구로 서경이를 한 번 더 발음하는 거야. 아질가가 무슨 뜻이냐면 아싸, 랄랄라 뭐 이런 의미야.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을 더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한 밑줄 부분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글이 획기적으로 짧아짐을 느낄 거야. 아, 이 부분을 다 제거하면은 후렴구는 아까 주운연통 반유비 흥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요 밑줄만 남게 되는 거야. 그 밑줄만 남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4줄, 그 다음에 다시 또 4줄, 그리고 나머지 줄 이렇게 6줄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크게 이 글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전체가 14연인데 전체가 노래로 말하면 14절, 전체가 14연인데 이걸 3토막을 낼 거야. 4줄, 4줄. 그리고 다시 6줄. 자, 그래서 우리가 3토막을 낼 건데 맨 처음에는 서경 노래야. 서경은 지명이야. 자, 서경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노래를 할 거야. 그리고 구슬 노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구슬 알지? 구슬치기 같은 거 할 때 그 구슬에 관련된 노래를 할 거야. 그리고 대동강에 관련된 노래를 할 거야. 대동강. 항상 전통적으로 우리의 시가 문학에서 대부분 물이 나오면 이별이야. 서양은 탈레스가 물을 가지고 탄생이라는 철학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물은 탄생보다는 이별이 많아. 그러면 이거를 6으로 나눴는데 김영이 요 아질간을 할 필요가 없고, 자, 뭐는 할 필요가 없고, 요 아질간을 할 필요가 없고 요 4줄을 해결하고 지나갈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서경은 서울이야. 자, 서경은 나한테 서울이란 말이야. 서울은 수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도가 뭐 송도가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경이 수도이지만 새로 닦은 곳. 이 닦곤대 앞에 새로란 말이 생략돼 있어. 여기는 읽을 필요 없어. 아질가 쪽은. 자, 서경이를 한 번 더 반복한 거고 아질가는 뭐 아싸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음에 속해. 그래서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자, 여기까지 외웠나?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눈이 자, 책을 안 보고 있는 것이 더 외워져. 자, 그럼 가려볼게.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새로가 빠져있을 뿐이야.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이별하기보다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갖다가 뽑아서 물레를 돌려서 그것을 배틀에다가 짜서 자, 옷감을 만드는 행위를 길쌈이라고 해. 그럼 길쌈하던 삼배를 버리고. 자, 길쌈하던 배. 그럼 단어로 쓰라 그래가지고 이걸 틀린 애들 많이 봤거든. 즉 뭐냐면 이 길쌈은 여성의 생계수단이고 길쌈하던 천, 배가 천이야. 천. 우리가 삼배 옷감할 때 그 천이야.
그러면 길쌈하던 삼배 옷을 버리고. 그러면 이 여자가 시적화자가 여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길쌈만 써야 돼. 길쌈배를 써서 틀린 애를 봤어. 하지만 어구는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된 거거든. 그러면 길쌈배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길쌈이 바로 뭐야? 단어야. 알겠어? 길쌈하던 삼배 옷감을 버리고. 자, 이별하기보다는, 그럼 누구와 이별하기보다는? 여해물은 길쌈배 버리고,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괴실한데 사랑문에 주신다면 울며 울며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러곰이라는 말이 나와. 우러곰, 이게 강세전미사거든.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2번 반복하면 돼. 울며 울며. 자, 만약에 우리가 머리곰 그러면은 멀리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을 거야. 정읍사 같은 데서.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곰이 들어가면 울며 울며로 2번 반복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4줄부터 해결하고 지나갈게.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 새로가 빠져있을 뿐이야.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소성경이 작은 서울이야.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길쌈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자, 길쌈하던 삼배 옷감을 버린다는 것은 여성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상이지.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내가 길쌈하던 걸 확 버리고라도, 그러니까 직업 같은 거 있으면 그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울며 따르겠습니다. 자, 이랬어. 그래서 서경노래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자, 이걸 뭐라 그래? 서경노래라 그래. 알겠어? 그러면 여기 봐봐. 화자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 써라. 그러면 길쌈배를 2개의 단어로 치는 학교들도 있고 1개의 단어로 치는 학교들도 있거든. 그래서 틀리게 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 길쌈배. 자, 그러면 길쌈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 자, 우리가 고려가요에 정석가가 또 따로 존재하거든. 자, 고려가요에 뭐가 존재한다고? 정석가가 존재하는데, 정석가에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있거든. 자, 그런 단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서경별곡에도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3번이 있을 거야. 자, 여기 앞장 맨 처음에, 자, 정석가에는 무신의 옷 털릭이 있어. 털에다가 어자를 하나 더 붙이면 돼. 털릭. 그리고 동동이라는 똑같은, 정석가도 동동도. 자,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선 털릭이거든. 정석가에서는. 서경별곡은 아까 뭐라 그랬어? 길쌈배. 자, 이걸 한 단어로 치면 이렇게 쳐버리는데, 이건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 그런데 이제 길쌈배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지금 동동도 고려가요거든. 이 세 작품이 다 고려가요야. 근데 거기서도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게 녹사님이거든. 자,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갈게. 옛날에 여성들은 뭘 못했어? 벼슬을 못했지. 그러니까 털릭은 무신의 옷이야. 무신의 옷을 자기가 만들겠다 그래. 그러면 자기의 님이 무신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노래하는 시적 화자는, 무신의 옷을 짓고 있는 이 여자는 당연히 여성이겠지. 그래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게 남자의 옷을 짓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여성이 하는 일이야. 길쌈이 아까 첫 만드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녹사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벼슬 이름이거든. 그래서 자, 정석가의 털릭, 서경별곡의 길쌈배, 동동의 녹사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내가 가리고 한번 얘기해볼게. 정석가는 털릭, 서경별곡은 길쌈배, 동동에서는 녹사님.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올 수가 있어. 아마 서경별곡에다 밑줄을 거놓고, 자, 같은 애를 찾아 써라 이러면 털릭, 녹사님, 털릭, 녹사님, 길쌈배, 털릭, 녹사님, 이렇게 마련될 거야. 자, 앞부분에 3번에다가 써놨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가리고 한번 얘기해볼게.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거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서라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상이야. 여기까지만. 자, 이별하기보다는 그래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길쌈배를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슬 노래인데 두 번째가 구슬 노래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 아까 서경별곡에서는 길쌈배가 중요했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데? 이 배는 뭘 쓸 때는 찾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길쌈, 배. 자, 이 구슬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왜 중요합니까, 김영?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정석과와 내용이 똑같아. 정석과에도 이게 똑같이 있습니까? 이 네 줄이 그대로 있어, 정석과에도. 그런데 누구도 있느냐? 서경별곡도 있어요. 그럼 정석과에는 6년에 존재하고요. 서경별곡에는 2년에, 그러니까 2년이래. 자, 이 서경별곡에는 중간 부분에 존재해. 그러니까 5, 6년, 이렇게 5, 6, 7, 8년에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석과에는 끝부분이거든, 이게. 그리고 얘는 5, 6, 7, 8년에 존재를 해. 그러면 누가 뺏긴 거야, 도대체? 정석화가 뺏긴 거야? 서경별곡이 뺏긴 거야? 자, 이거 꼭 나온다. 자, 누가 뺏겼냐고 물어보면 니네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랄랄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랄랄라를 누가 베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쟤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아싸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다고 쳐보자. 그건 누가 뺏겼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석과의 6년 즉 끝년 그리고 서경별곡의 이 5, 6, 7, 8번째 글을 채우고 있는 이 부분 이 네 줄 이거를 누가 뺏겼다고 말은 못하고 아마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아닐까. 그것을 모두 삽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궁중마로 연주되면서 가감됐다고 하지 않았니? 궁중마로 연주되면서 그러니까 자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해서 쫄지 말고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유행하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길쌈배하고 같은 게 정석가에도 있다 그랬어. 정석가에는 털릭 무신의 옷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성 시적 화자가 자 그리고 누구에서는 동동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녹사님, 털릭, 길쌈배 다 같은 포지션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럼 구슬 노래가 정석과에도 있고 서경별곡도 있다고 내가 여기다가도 써놨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자 잘 들어봐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러면 구슬 즉 구슬이라고 지금 해놨을 뿐이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바위에 떨어질 거야. 바위에 떨어질 거야. 그럼 바위에 떨어진들. 긴 이딴 그랬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즈문애를 외오곰 여신달 신 이딴 그칠이까. 자 그러면은 김영 네가 안 쓴 게 있어. 자 뭐냐면 나난을 지금 안 썼거든. 여기 보면 나난이라는 걸 김영 니는 이렇게 빼는 표시를 해놨네. 왜 그랬어 김영? 자 이 나난도 염구야. 아까 아질가하고 똑같은 염구야. 자 누구하고 똑같은 염구라고? 아질가하고 똑같은 염구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아질가하고 똑같은 염구거든. 그런데 염구를 아무데나 붙이진 않아. 자 어떠냐면 우리가 삼음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해서 삼음보를 만들거든. 그런데 삼음보를 만들 때 서경이 세 글자 서울이 세 글자 마르는 세 글자거든. 그 다음에 닭꼰대 세 글자 소성경 세 글자 고해말은 네 글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 글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주로 나난을 붙여. 그러면 봐봐. 여기 좀 봐봐.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세 글자. 그래서 삼음보가 끝났거든. 그런데
기니 딴 그칠이까. 기니 딴 한번 봐봐. 기니 딴 그칠이까. 이까가 두 글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주로 염구를 넣어. 그러네. 자, 여봐라.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여기 성음부 할 때는 글자가 333이니까 안 채워. 그런데 여기서 시니 딴 그칠이 이까. 그럼 얘가 글자 수가 좀 적은 것 같아. 얘는 나머지는 333인데. 자, 봐봐. 여기도 3. 3끼리 다 333. 여기도 어때? 자, 333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얘가 332가 되자. 자, 뭐가 되자? 나난이라는 걸 붙이거든. 그래서 이런 염구를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 뭘 맞추기 위해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염구다. 자, 이렇게 많이 말을 해. 음의 숫자를 맞출 거야. 자, 구슬이. 자, 몇 글자야? 3글자. 바위에 3글자. 자, 디신달 3글자. 그래서 333이라서 괜찮거든? 그런데 기니딴 3글자. 그칠이까지 3글자. 이까가 2글자니까 약간 부족해. 나난을 붙여야 되겠어. 그래서 나난이 들어간 거야. 기니딴 그칠이 띄고 이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염구는 도대체 왜 합니까, 김용? 자, 이거는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포지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을 때 흥을 돋우거나 그 리듬을 더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염구에 대해서는 아무 뜻도 없지만 흥을 돋우는 역할과 함께 자, 음수를 맞추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야. 자, 여음이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흥, 그리고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역할. 이렇게 2개를 염구에다가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와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달. 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아까도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거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울며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처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달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꾸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눈으로 보면 안 외워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구슬은 님과 나와의 사랑이야. 자, 내가 목걸이를 하나 그려볼게. 자, 진주 목걸이를 하나 내가 그려볼 거야. 자,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바위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가위라고 생각을 해볼래? 가위로 내가 이거 커팅을 했어. 잘랐어. 자르면 이게 가위가 바로 바위하고 똑같은 거라서 여기서 그냥 가위하고 바위를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는 지금 바위라고 나왔는데 얘가 실현 장애물이야. 실현 장애물. 그럼 구슬은 뭐냐? 자, 님과 나와의 사랑이야. 님과 나라고도 할 수 있고 님과 나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구슬은. 그러면 이걸 내가 커팅을 하잖아? 그러면 구슬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다 사방으로 펼쳐져 안 펼쳐져? 그러나 끈은 한 번 커팅 당했다고 해도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5, 6, 7, 8 하면서 자, 뭘 하면서? 5, 6, 7, 8 하면서 즉 구슬 노래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 구슬 노래라고 하면서 한 노래가 자기 이야기가 뭐냐? 즉 5, 6, 7, 8년을 구슬 노래라고 하면서 김영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 우선은 첫 번째 정석과의 육연과 같다라는 걸 했어. 정석과의 육연과 같아. 그러면 서경별곡의 노래가 정석과의 육연과 똑같이 4줄이 같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유행하던 음악이었을 것이다. 자, 유행 음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난이라는 염구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 나난이라는 염구. 자, 아까 분명히 구슬이 바위에 그래서 3글자 지신달 그래서 또 3글자 333이 나왔는데 이건 아니었어. 왜? 긴 있단 그칠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글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얘는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 또 무슨 역할을 해?
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 음수를 맞추는 역할을 했다고 했어. 그리고 김영 너는 뭘 했냐면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래. 지금 구슬, 그리고 바위, 그리고 긴이 바로 끈이거든. 이것들이 자, 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어. 구슬은 아까 뭐의 비유적인 표현이야? 님과 나와의 사랑. 물론 님과 나라고만 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돼. 바위는 아까 내가 가위처럼 이렇게 커팅을 한 진주 목걸이를 커팅한 애지.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 장애물, 시련, 뭐 고통,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면 돼. 끈은 믿음이야.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3개인데 꼭 나오는 애는 얘만 나와. 김만 나와. 왜요, 김영? 왜 끈만 나와요? 원관념, 얘네들이 다 보조관념이거든. 구슬, 바위, 끈. 그럼 원관념은 지금 내가 핑크를 친 님과 나 또는 사랑, 장애물, 고통, 믿음이거든.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핑크는 뭐고요? 얘네들은 원관념. 그럼 얘는 보조관념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김영 돼지 같아. 그랬어, 니네들이. 김영 돼지 같아. 그러면 돼지는 보조관념이야. 자, 왜냐면 김영이라는 사람을 빗대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관념은 님과 나와의 사랑이고 그것의 보조관념은 구슬이야. 근데 왜 나오는 건 김만 나와요? 원관념이 여기 겉으로 드러났거든. 신으로. 딴 건 우리가 유추해서 봐야 돼. 구슬은 님과 나와의 사랑이라는 걸 유추해서 보면 되고 바위도 장애물 고통이라거나 시련이라는 걸 유추해서 보면 되는데 이 기는 신이 이렇게 나와 있어. 신이 믿을 신자다. 믿음에 관련된 거야. 믿을 신자. 믿을 신자가 그냥 여기에 나와버려. 그래서 얘가 꼭 나오는 거야. 왜? 기의 원관념을 찾았어라. 근데 얘가 원관념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 그래서 꼭 얘를 찾았어. 알겠어? 자, 나는 지금 2번째 구슬로를 하고 있는데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의 자 유행하는 음악으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난의 염구는 흥을 돋우거나 흥음이야. 음수율을 맞추는 거야. 구슬바의 끈부터 해결할 건데 구슬은 보조관념, 원관념은 님과 나와의 사랑. 자, 바위는 보조관념, 장애물, 시련, 고통이야. 기는 믿음인데 믿을 신자가 여기에 나와. 그래서 꼭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또 이것도 많이 틀려. 지문만 써놨는데 꼭 천년이라고 써가지고 틀리더라. 지문 해까지 해야지 천년. 지문 천. 다시 한번 얘기해. 지문은 천. 지문 해까지 얘기해야 천년이다. 해서 꼭 지문만 쓰라고 했는데 천까지만 써야 되는데 천년이라고 써가지고 인생이 아주 고루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지문만 얘기하면 지문 천, 지문 천, 지문의 천년, 지문의 천년. 천년을 홀로 또는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여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해놨거든. 긴과 신이 나와. 긴과 신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 그림도 그려놨거든. 자, 구슬, 님과 나와의 관계나 사랑이야. 바위가 시련이야. 긴이 끈인데 여기서는 믿을 신자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해석이 될까?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울며 따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랬어. 자, 이제 대동강 노래는 무려 6줄이 나와. 자, 대동강 노래는 무려 몇 줄이 나온다고? 6줄이 나와. 대동강 노래는. 자, 여기 4줄과 여기 2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거야. 이 대동강 노래가 웃긴 게 님한테 잘못된 소리를 하면 님이 화가 나서 안 올까봐 사공을 괜히 탓한다. 그러니까 우회적이야. 그래서 혹시 서경별곡을 적극적 여인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자, 아까 여기에 1, 2, 3, 4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 부분은 님한테 못해보니까 사공한테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상호한테 하는 짓거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정정당당한 적극적 여성이 아니야. 여기서는 우회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국어를 흐름을 잘 보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경별곡은 적극적 여인상이야. 이러면 인생이 고루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그렇지. 서경노를 할 때는 길쌈배를 버리고 쫓아가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상당히 적극적이야. 그러나 님한테 못해보고 괜히 뱃사공한테 대동강을 건너서, 즉 우리님을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서 가는 뱃사공한테 난리를 칠 거야. 그럼 뱃사공한테 난리를 치는 부분이 나올 거야. 이제 대동강 넓은 줄 몰랐냐?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래서 원망이 집약돼 있어. 괜히 누구한테는 못하고 님한테는 못하고 뱃사공, 니 때문에 우리님이 배를 건너가서 나랑 이별하는 거야. 자, 이런단 말이야. 이때도 적극적이냐? 이때는 아니지. 적극적이면 님한테 가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사공한테 탓을 할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자, 니각시가 음탕하다. 자, 이거는 사공을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 대동강 물에다가 배를 띄워 놓으면 네 부인은 딴 놈하고 놀아날 거야. 자, 나쁘게 말하면 딴 놈하고 놀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배를 띄운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공한테 원망을 집약시키기 때문에 이땐 적극적인 여인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말했어. 사공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야. 님한테 못해보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사공한테 하는 말이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그럼 니까지 주제, 이런 의미도 돼. 니까지 주제. 자, 니까지 게 뭘 잘났다고. 그 다음에 니각시가 음탕하다. 니각시가 강을 건널 것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 학자들은. 니까지 게 왜 주제 넘게. 그래서 주제 넘게 니까지 게 왜 배를 띄웠어? 자, 이 새끼야. 자, 이런 의미야. 되게 지금 안 좋아. 그 다음에 니각시가 음탕한지 몰랐냐? 니각시는 딴 놈하고 놀아날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니각시도 강을 건널 거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 니까지 게 주제 넘게. 자, 그 다음에 니까지 게 뭐야? 니 주제 넘게. 그 다음에 니 각시가 음탕하다. 니 각시도 강물을 넘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배에 우리님을 얹었느냐 사공아 이랬어. 자, 떠나는 배에 우리님을 얹었느냐 사공아. 그래서 네 줄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떠나는 배에 우리님을 얹었느냐 사공아.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에 걸쳐서 우리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대동강 건너편 꼬질. 고질 여는 빼라. 여는 그냥 아무 뜻도 없다. 자, 그럼 봐봐. 자, 뭐라고 했냐면 대동강 건너편 고질. 자, 고질이라고 나온 건 옛날에는 자, 된 소리가 안 돼서 이게 고지 꽃이었거든. 꽃이었어. 근데 그걸 연철한 거야. 꽃 플러스 을. 그러면 이거는 꽃을을 옛날 사람들은 꼬질이라고 얘기했어. 고질. 그럼 꼬질은 여기서 꽃은 딴 여자를 말해. 대동강 건너편 꼬질, 딴 여자를 배를 타고 나면 꺾을 것입니다. 딴 여자와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런 말로 하면서 님에 대한 원망과 애원이 담겨 있다. 원망과 애원, 분명히 원망이 있다고 했는데 사공한테만 우회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원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원망이 있다. 자, 뭐가 있다고? 원망이 있어. 그러면 20번 내가 써놓은 필기를 한번 볼래? 송인도 대동강에서 이별하거든. 정지상의 송인. 거기서도 대동강에서 이별해. 4줄밖에 안 되는 한시야. 그 다음에 정석가에서도 자, 대동강의 이별이 나왔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자, 정석가도 이별 노래는 맞거든. 자, 정석가도 뭐에 대해서 맞아? 이별을 하기 싫다라는 얘기는 맞아. 그런데 둘 다 이별 노래는 맞는데 얘는 대동강이 나오고 얘도 대동강이 나온다는 점에서 송인하고 서경별곡을 관련시켜서 봐야 돼. 그러면 이별의 정한, 이별의 원망과 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공무도화가, 황조가, 가실이, 서경별곡, 삼인곡, 송민곡. 자, 니네가 삼인곡이 또 나온다고 했거든. 이 서경별곡이 들어간 학교들이 삼인곡이 나온다 그랬었어. 그리고 송민곡, 그리고 아리랑, 그리고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갖다가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이 오시날 보며 구이급하리라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작품이 될 거야. 자, 해석이 완벽해야 이 글이 쉬워진다. 해석이 완벽해야 뭐 한다고? 이 글이 쉬워져. 됐어? 자, 그러면 일정한 구조의 반복인데 A 아질과 A, B 반복을 한 거야.
각연의 끝에 후렴구가 반복되고 물론 여음구도 반복된다. 자, 그러면 후렴구와 여음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 이쪽 끝에 후렴구와 여음의 반복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딜이라는 후렴구가 각연에 반복되고 있지. 특정한 의미가 없다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주운 연통 주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소각가사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주운 연통. 그래서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운율을 느끼게 한다 그랬지. 운율이 바로 리듬감이야. 주운. 아질가나 난항과 같은 여음구도 반복되는 것에서 결국 음악의 율수를 맞추기 위해서, 즉 음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작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후렴구와 여음구는 음악적 기능만 담당해. 후렴구하고 여음구는 뭐만 담당한다고? 자, 뭐만 담당해? 음악적 기능만 담당한다. 자, 원래 니네가 그냥 나를 만나게 됐으면 2.5단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게 됐으면 서경별곡을 개별 문제로 또 받게 될 거야. 빨리 필요하신 분은 학원에 비치를 해놓았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셔도 돼.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해석 한번 다시 하고 끝낼게. 새로 닦은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 마. 여기 새로가 생략돼 있어.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사랑문이 쉰다면 울며 울며 따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헤어져 살아간들 즈문은 즈문 해까지가 천년. 자, 헤어져 살아간들 또는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보조관념은 구슬바위 자, 구슬바위 긴이 나오는데 신 때문에 꼭 긴이 나와. 신 원관념이 눈에 보이게 나와 있거든. 딴 건 원관념이 눈에 보이게 안 나와 있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또는 니각시가 강을 건널 걸 몰라서 또는 니까지 주제해. 자, 이렇게 보시면 돼. 됐어? 주음강이라고 나는 외웠어. 네 주제. 그 다음에 니각시가 음탕한데. 그 다음에 니각시가 강을 건널 건데. 그래서 주음강. 네 주제. 떠나는 배 우리님을 얹었느냐 사공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공에 대한 원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러다가 대동강 건너편 다른 여자를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1번 고려가요와 경기체가의 차이, 그리고 후렴구, 주운연통, 반유비응, 그 다음에 길쌈배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정석가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어. 학교에 따라서, 자, 내 말을 잘 들어.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1년으로 치는 학교가 있어. 이걸 2년으로 치는 학교가 있고 이걸 3년으로 치는 학교가 있어. 그건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걸 1년으로 잡고 이걸 2년으로 잡고 이걸 3년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전체가 14년으로 돼 있는데 상관없어. 그러면 표현법을 외우고 가볼게. 서리법, 반복법, 은유법. 자, 왜 은유법이야? 같이나 듯이나 처럼이나 인양이 생략돼 있지만 해석상 들어가면 은유법이라고 얘기했어. 기명 돼지야. 자, 이거는 은유법. 어차피 돼지 같다라고 해석이 돼. 기명 돼지 같아. 자, 그러면 직유법. 자, 이렇게 보는 거야. 평민들 사이에서 굽이 전승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게 됐고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게 돼. 그러니까 원래는 노랫말만 전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 표식을 전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고려가요 중에는 상당히 남녀 간의 뜨거운 이야기, 남녀 상열지사는 사리부재한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빠졌었어. 그런데 서경별곡은 그렇게 뭐 심한 노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아까 말했던 쌍벽을 이루는 거 3분 후평, 3분 후양.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